안녕하세요. 너싱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또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영상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영상 통틀어서 제일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알아야 될 내용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한국이랑 시스템적으로 다른 부분도 정말 많고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이 없는 영상이지만 혹시 저보다 훨씬 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틀린 점 수정 또는 부연 설명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과 한국 가장 큰 차이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하면 바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입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벌금을 냅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자유로 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너무 건강하고 아픈 데 없는데 보험료 이렇게 몇백 불 내는 것도 아까워. 나는 안 낼래. 그냥 안 내도 나는 병원 갈 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안 내고 무보험자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그 뉴스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경우죠. 어쩌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수만 불씩 청구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급여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요. 만약에 은퇴를 했거나 자영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서 또 따로 의료보험을 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필수예요. 또는 어린 아이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한 그룹으로 그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직장 의료보험은 있는데 지역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이유가 뭐냐면 직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는 범위가 늘어나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한국은 직장이랑 개인이 의료보험을 반반 내거든요. 예를 들면 제 급여 명세서에서 15만 원이 빠져나갔으면 한국 직장은 똑같이 15만 원을 내줘요. 근데 미국은 이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0에서 80%를 직장에서 내준다고 치는데요. 그러면 남은 30%만 개인이 내는 거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코브라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장을 잃은 이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저도 다시 알아보니까 싼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이 80% 의료보험비를 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이 똑같은 의료보험을 유지를 하려면 이 80% 직장이 내주던 거를 개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20%만 내던 거를 100%를 내려고 하면은 보험료가 5배 증가하겠죠. 그래서 코브라라는 제도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미국 직장 의료보험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받는 보험을 제 남편, 제 자식들한테는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제 부모님한테는 커버를 해드릴 수 없어요. 이게 동방예의지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직장 의료보험은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직장이 없어진 부모님은 어떡하죠?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둘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해서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애들은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무조건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어라는 거는 65세 이상부터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큰 돈은 아니지만 매번 페이첵에서 메디케어 관련 비용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납부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이 메디케어 보험도 완전히 모든 걸 커버해주는 건 아니고 보통 한 80% 정도 커버를 하고 나머지 20%는 사비로 충당한다고들 하는데요. 주변에 계신 교민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꽤 나쁘지 않대요, 보장 범위가. 그리고 서플리멘탈 커버리지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내고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많지 않은 금액으로 꽤 의료 보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커버가 된 사람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직장 있는 사람, 직장 의료보험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배우자, 자식 다 커버된다고 했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성인들, 메디케어로 커버가 된다고 했고, 완전 저소득층 사람들은 메디케이드로 커버가 되고, 미성년자도 차일드 헬스 인슈런스로 다 커버가 되고,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메디케이드로는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잘 못 사는 가구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65세 전에 은퇴한 사람들, 이렇게는 무보험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안 한단 말이에요. 너 보험 안 들면 벌금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정부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려고 인터넷을 켜보니까 보험회사가 너무 많고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액을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건강한 것 같아. 병원에 굳이 갈 것 같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냥 보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결국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귀찮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본인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은 뭐 사회주의적인 제도다라는 말도 있고,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미국의 현 주소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등장한 게 이제 오바마 케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오바마 케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보험회사들이 지병 있는 환자들을 안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걸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아무리 지병이 있고 희귀병을 앓고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이랬더니 전체적인 보험료가 왕창 올라가 버렸죠. 보험회사에서 감당하는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전 국민한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어요. 한국이 하듯이 벌금을 때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을 안 든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럼 내가 보조금을 줄게. 그러니까 한 달에 200불짜리 보험료 내가 이거 가입하면은 100불만큼 보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봉이 낮을수록 재정 상태가 나쁠수록 이 보조금을 더 많이 주자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네 번째는 메디케이드의 확장입니다.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요만큼만 원래 보장하는 거였다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메디케이드에 포함시켜주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복잡한 이유에 의해서 2017년에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 보조금을 없애버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이 벌금 제도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장치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드의 확장 있잖아요. 그 저소득층 포함 범위를 넓히자는 거. 그것도 참 웃긴 게 주정부마다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우리는 확장하기 싫은데 하고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주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그 범위를 확장을 하고 참 그래서 현재 미국은 여전히 이 의료 비용, 의료 보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에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의료 습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정부에서 통제하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평원에서 정한 의료 수가,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평가 기준, 이게 아주 유니버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모든 시스템이 사기업, 그러니까 프라이빗 보험 회사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병원에서 이 물건을 받았어요. 치료 목적으로. 근데 A병원은 저한테
500원을 청구할 수도 있고 B 병원은 저한테 10,000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병원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잖아요? 그럼 이걸 컨트롤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싱, 가격 책정이라는 거는 병원이랑 보험회사가 해요. 언제? 매년. 매년 병원과 보험회사가 가격 협상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 감기 환자 올 때 타이레놀 처방해주고, 열도 재주고, 요거 하는 거 한 100불은 받아야 될 것 같거든? 이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안 돼. 80불에 해. 그러면은 그런 병원에서 아니 80불에 하면 우리 남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남는 게 없어. 90불은 줘야지. 이러면 보험회사가 그래 90불? 그거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뛸 수 있는 게 비급여 항목밖에 없거든요. 비급여 항목은 이렇게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있어요. 쌍꺼풀 수술 뭐 50만 원에 해도 되고 200만 원에 해도 되고. 근데 미국 의료 시스템은 모든 가격 책정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디케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디케어는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심평원처럼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메디케어 환자가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 메디케어에서는 감기 환자 치료에 대해서 줘야 되는 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50불 끝.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메디케어에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이 보험회사랑 병원이 항상 가격 책정을 협상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디케어보다는 항상 더 부르겠죠. 병원에선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기업이 항상 병원에게는 돈을 더 주는 존재고 메디케어가 있는 환자들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병원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에 걸어갈 수 있는 얼전 케어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코로나 검사 공짜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은 건데 나중에 저희 집에 비일이 날라왔는데 1250불을 청구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코로나 검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1250불이나 도대체 뭘 했으면 1250불이나 청구했지? 해서 한참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전화해서 싸우니까 아, 뭐 우리가 실수했다 하면서 취소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코로나 검사 공짜일 수도 있고 50불일 수도 있고 1250불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제가 차팅하면서 제가 청구하는 재료가 각각 얼마로 청구가 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하나에 1000불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1000불이나 받아?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병원 마음이에요. 병원이 이거 팔고 1000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와 병원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가격이 유동적이고 뭐 병원마다 똑같은 걸 해도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저희는 저희가 받는 서비스가 항상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뭐 A병원이 똑같은 이거 수술할 때 제일 싸게 받는데 라고 소문이라도 나면은 A병원 다 가겠죠. 근데 병원에서 자기 병원에서 얼마 받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이 있더라도 제가 내야 될 돈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술 받는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환자가 수술을 하러 와요. 수술하러 오기 전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뭐 검사를 하고 이 수술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뭐 동의서 사인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수술을 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접수대에서 막 보험이랑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에서 이 수술을 커버를 안 해줘. 환자가 이 수술을 받으면은 자기 돈 10,000불을 내야 되는 걸 발견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수술이라도 아, 나는 일단 10,000불은 못 낸다. 나 10,000불 내야 되면 이 수술 못 한다. 이렇게 되고 수술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당일 취소가 정말 많아요. 이 보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보험사에서 얼마나 커버하는지 모른다.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승인해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병원에서 얼마를 청구할지 모른다
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법안이 정말 따끈따끈하게, 아니죠, 이제는 2년 전이네요. 2021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 법안 이름이 뭔지 아세요?